길게 누르면요 톡 하면서 반응하면서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정말 이거 보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WWDC 2019에서 공개된 iOS 13을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퍼블릭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가을에 업데이트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iOS 13 어떤 변화 포인트가 있는지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 아이폰 XR 사용자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 포인트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아이폰 XR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이폰 X입니다. 이거는 iOS 13을 적용한 모델이고 이거는 iOS 12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두 제품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iOS 13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배경화면이 4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 아이패드 OS에서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배경화면에 들어가면요. 보면은 다크 모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배경화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경화면 들어가서 스트리미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빨간색 계열, 파란색 계열, 그리고 연두색 계열, 그리고 블랙 계열이 이렇게 추가로 제공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옆에 보면은 약간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보면은 여기는 라이트 모드고 이건 다크 모드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적용되는 그런 배경 화면이 있기 때문에 이 iOS 13으로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렇게 이미지에서도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크 모드가 또 적용되었다는 거죠. 어쩌면은 이 iOS 13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은 변화 포인트인데요. 다크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이트 모드, 기존에 봤던 그 화면이죠. 환한 그런 화면이고, 다크 모드는 약간 이제 조도가 낮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동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옵션에 들어가면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그리고 아니면 사용시간 지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 지정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라이트 모드,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다크 모드,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폰을 사용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가 적용되면 모든 화면들이 이런 어두운 배경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색적인 그런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다크 모드 같은 경우는 꼭 설정해서 접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제어 센터를 내린 다음에요. 밝기 조절하는 이 메뉴를 길게 꾹 누르시면은 화면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바로 라이트 모드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다크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분 따라, 취향 따라 빠르게 변경도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변화 포인트는 아이폰 XR 사용자들이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 아이폰 X, 아이폰 XS, XS Max 같은 경우는 3D 터치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3D 터치에서 이걸 길게 좀 세게 누르면 이렇게 뭐 배터리 이런 접근이 가능했어요. 근데 아이폰 XR은 그게 안 됐었죠. 그래서 어쩌고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iOS 13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3D 터치가 지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D 터치로 되는 건 아니고 롱 터치, 길게 누르면 저 메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설정을 길게 누르면요 톡 하면서 반응하면서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정말 이거 보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 많이 사용했던 그 기능이거든요. 음악에서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3D 터치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기서 실시간 차트로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카메라에서도 길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인물 사진 찍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셀카 찍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접근성이 한 단계 진화했다는 거. 그래서 아이폰 X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롱터치로 변화된 포인트가 있다는 점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보여지는 이제 아이콘에서도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진동하면은 여기 사일런트 모드, 그리고 진동 온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지 볼게요. 자, 기존에는 이렇게 하면 가운데 부분에 이게 화면 영역을 크게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상단으로 화면을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이렇게 상단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볼륨을 조절하는 것도 지금 이제 음악 플레이에서 볼륨 조절할 때 이 상단을 누르면 이렇게 크게 나오다가 얇게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어땠는지 볼게요. 기존에는 이렇게 보려면 가운데 영역에 나와서 화면을 가리는 그렇게 UI를 보여줬었는데, 화면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드 쪽에 배치를 하고, 또 처음에는 볼륨 조절이 된다 크게 보여줬다가 그렇게 슬림하게 변화된다는 거, 컨텐츠를 보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UI가 변경이 됐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어센터에서도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제어센터에서는 이렇게 와이파이를 끄고 켜고 이런 수준만 가능했어요. 따로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3터치를 지원하는 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길게 누르고, 여기를 길게 누른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창이 떠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는 없었는데요. 여기를 길게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를 또 한번 길게 눌러주면은 여기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죠. 기존에 꼭 설정에 들어가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제어 센터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이 변화는 블루투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블루투스 목록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설정 화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 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에어플레이에서도 또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쪽에는 지금 에어팟에 연결했을 때 바로 이제 이 리스트업이 아래쪽으로 돼서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새롭게 변화된 이 에어플레이 같은 경우 보면은 헤드폰, 또 스피커 이렇게 따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 바로 오디오 쉐어링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여기 체크 원형 표시가 보이죠? 제가 에어팟을 또 원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에어팟 2를 지금 연결한 상태고요. 에어팟 1을 연결하면은 지금 보면은 또 에어팟 하나가 잡힌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제는 여기 한 사람 더 체크를 해주잖아요. 둘이서 같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디오 쉐어링 기능이에요. 이게 에어플레이에서 적용이 가능한 사실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매력을 더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에어팟만이 아니라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해도 같이 오디오 쉐어링을 이용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에어팟에 또 재미있는 또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에어팟 메시지 읽기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메시지 온 거 읽어줘. 지금 처리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에어팟으로 들리고 있고요. 음성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꼭 폰을 보지 않고서도 이렇게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iOS 13 같은 거는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핫스팟 우리 많이 이용하잖아요. 와이파이 버전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노트북이나 여러 가지 기기들을 핫스팟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항상 핫스팟을 선택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와이파이 들어가면은 핫스팟 자동 연결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자동으로 체크해 두시면요, 연결해 둔 그 핫스팟이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기와 아이폰의 연동성이 더 좋아졌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에도 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셀룰러 들어가면은 저 데이터 모드라고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해외 나갔을 때, 그리고 요금제를 낮게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잖아요. 이 저 데이터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 데이터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용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앱 하나 다운받는 살짝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걸 또 확인시켜주는 또 섬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iOS 13에서는 여기 보면 앱 다운로드를
들어가면은 항상 허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물어가지고 이걸 다운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묻기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더 데이터가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생겼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사진을 넣지 않고도 이렇게 애니모티콘이나 미모지를 통해서 얼굴을, 그 캐릭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누르면요, 이렇게 자신이 만든 미모지나 애니모티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애니모티콘을 만들어서 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나의 이름을 지정해서 연락처에 딱 등록을 해놓으면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모지를 통해서 제 캐릭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미모지도 조금 더 섬세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 이 귀를 보잖아요. 귀걸이 종류도 엄청 많은데 이 밑에 보면은 에어팟을 장착한 자신의 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그걸 통해서 또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미모지 같은 경우는 또 메시지나 그리고 문서 작업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모티콘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에 맨 왼쪽에 가면은 이렇게 미모지나 애니모티콘을 스티커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주 쓰는 항목이고요. 여기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제가 만든 캐릭터로 이렇게 다양한 미모지 스티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동물, 그러니까 기존 애니모티콘도 이렇게 스티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스티커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감동적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거는 카카오톡에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서 작성할 때도 이 커서를 움직이는 것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이패드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기존 같았으면은 여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커서 위치를 이동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서 위치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인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세 손가락으로 실행 취소도 가능해요.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실행 취소로 이런 식으로 전에 했던 작업들을 지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있는 컨트롤이 이렇게 아이폰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보드에도 변화가 생겼죠. 바로 또 스와이프 키보드가 이 아이폰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와이프 키보드 같은 거는 영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Y, O, U 이런 식으로 하면 U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미 키보드를 띄지 않고 바로 이렇게 원하는 단어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문을 작성할 때는 확실히 빠른 그런 사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 부분에서도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캡처 이렇게 볼륨 상단과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캡처가 되죠. 그리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래 부분에 이 팔레트 부분이 조금 디자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이트 모드 때는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이런 팔레트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팔레트 위치는 아이패드처럼 변경은 되지는 않아요. 이 캡처 모드가 이 사파리에서는 굉장히 또 활용도가 좋아졌습니다. 사파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캡처를 하잖아요. 위에 거를 딱 눌러서 딱 캡처를 하면은 이번에 캡처가 되죠. 그러면은 다른 메뉴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위에 보면은 화면이 있고 전체 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누르면요 스크롤 캡처가 지원이 된 거예요. 보면은 이 부분만 캡처가 된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이 밑에까지 다 캡처가 돼서 원하는 영역에서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파리 앱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파리에 들어온 게 사파리의 변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데스크탑 모드로 보려고 하면은 이 부분 있죠.
이거를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데스크탑 버전 보기 나왔어요. 근데 이게 숨겨진 메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폰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 AA라고 되어 있죠. 이걸 딱 선택하면요, 여기서 글자 크기 같은 거 조정할 수 있게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데스크탑 웹사이트 요청 있죠. 이걸 누르면은 데스크탑 모드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시크릿하게 좀 아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다운로드 표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서 파일 같은 걸 다운 받았을 때 다운로드 파일 같은 경우가 따로 이렇게 저장이 안 돼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다운로드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운로드 항목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없을 때는 없는데,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오고 여기를 누르면 다운로드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선택해서 그 파일을 열 수가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리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또 배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배터리 메뉴로 들어가면요, 배터리 성능 상태, 그래서 배터리 인사이트 및 제한이라는 이런 부분도 생겼고요. 배터리 성능 상태 들어가면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이 아이폰이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80%를 넘어가면은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충전을 완료하는 그런 섬세한 배려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서 설정을 해 두시면은 조금 더 아이폰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 들어갔을 때 이 사진 앨범을 보는 것도 많이 또 변경이 되었죠. 연, 월, 일, 모든 사진으로 사진을 보는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통 이제 최근에 사진 위주로 보고 뭐 옛날 사진을 찾을 때 쭉 스크롤해서 찾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연도별 대표 사진들을 보여주고요. 그걸 선택한 위치에서 월을 선택하면은 그 해당 연도의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정하는 것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편집을 누르면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편집을 들어가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편집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사진을 보정할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노출, 휘도 이게 다 설명이 나오잖아요. 사진을 잘 몰라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어떻게 사진이 변경되는지 자신이 확인해 보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기능도 아주 매력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잘라내기 수준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평 같은 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영상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다양한 보정 방법으로 이렇게, 왜냐면은 왜곡 현상 같은 것도 이걸로 보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영상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앱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아주 또 마음에 드는 변화, 이 건강 앱이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보면 이렇게 요약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강 앱보다는 조금 더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강 데이터 보기 하면은 이렇게 섬세하게 건강 데이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확실히 기존보다는 조금 더 보기 좋아진 그런 건강 앱의 변화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마인더 앱. 리마인더 앱도 그냥 투두 앱처럼 관리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되게 섬세하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마인더 앱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을 했고, 여기 보면은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여기서 알림을 주는 모드예요. 차에 타기, 집에 도착할 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와이파이 연결했을 때 집에 도착한 걸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차에 타기는 차에 블루투스 기기에 또 연결이 되면은 그 부분을 인식해가지고 알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넣을 수가 있게 변화가 생겼고요. 이렇게 깃발 표시를 해놓으면은 따로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리마인더 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찾기라는 부분도 확실히 또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내리면은 완전히 지도 크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뭐 사운드 재생으로 찾을 수도 있고, 경로, 만약에 내가 분실한 곳까지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알림, 그리고 만약에 분실이 됐다면 분실로 표시를 선택해서 기기 활성화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 보면은 여기에 업데이트 메뉴가 있었던 자리에 아케이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게임 아케이드가 한국에서도 정식 출시가 되죠. 아케이드 메뉴가 됐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디로 들어갔냐? 여기 자신의 얼굴 부분을 선택을 하면요,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그런 앱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정보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는 조금 더 카테고리를 확실하게 구분을 둬서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애플 카플레이 변화도 있고, 게임패드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iOS 13의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은 매년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보통 이렇게 버그 잡는 수준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지원하지만,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용성 측면에서 계속 변화를 주기 때문에 정말 매년 새로운 폰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